안녕하십니까? 돌파 매매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종목 발굴 시스템 타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사관학교 진행의 MTNW 김도기 어드바이저입니다. 주식사관학교 참여 방법, 주식사관학교를 통해 주식 투자의 최대 고민이죠. 종목 발굴과 매매에 대한 고민 정리해 보면서 방송 내용과 MTN 타라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식사관학교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88로 타라 김도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대폰으로 하단 자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참여 코드 8888입니다. 참여 코드 888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사관학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주식사관학교 돌파 매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돌파 매매에서 이동평균선 돌파에서 알아봤는데 이동평균선 돌파에는 W 패턴과 M 패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1시간씩 우리가 이동평균선 돌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가격 돌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돌파는 우리가 주가에서 가격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렇게 네 가지 가격이 있는데 위로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가나 고가를 돌파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가와 고가를 전고점 또 가장 높았던 고점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때 이거를 우리가 타이밍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는데요. 특히나 당일 갭 상승, 시가 갭이 나와서 돌파가 나올 때 음봉일 때는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요. 음봉 상태에서 몸통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 좀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다. 그런 사례를 통해서 또 알아볼 텐데요. 이 가격 돌파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드리면 가격과 현재 가격, 그러니까 시가라든가 전고점, 역사적 고점이 지금 가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즉 이격이 큰 상태에서 돌파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돌파 시점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이나 역사적 고점이 이격이 큰 상태에서 돌파한다. 요거는 이제 내가 잡고 있다고 하면 매도 시점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고, 내가 현재 가격에서 당일 시가나 전고점, 역사적 고점이 그렇게 큰 이격 상태가 아니라 바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이다. 그러면 그걸 매수 시점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주의하실 점이 전고점, 시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죠.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격이 큰 상태에서는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시점이 제대로 된 가격 돌파 시점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타라 시스템 알고리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돌파가 나올 때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돌파가 나올 땐 뭐가 중요하다?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지 이게 강력한 돌파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거래 대금이다.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례로 삼성전자를 먼저 준비해 봤는데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앞에서도 한번 고점 돌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보시면 요거 동그라미 친 부분에가 어떤 돌파인지 한번 아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N자 돌파가 나온 날이죠. 요 날이 N자 돌파가 나온 날. 우리가 지난번에 M 패턴 돌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알 거고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W 돌파가 나온 날이기도 합니다. W 또는 N자 돌파가 나온 날이 있고. 자, 그런데 이날 앞에 있던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고점 돌파가 나와야지 계속 상승으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다음 날 보시면 이 앞에 있던 전고점, 조금 더 앞에 있던 고점을 당일 갭으로 돌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 돌파 갭이 나왔어요. 근데 밑꼬리가 달린 걸 보니까 아침에는 음봉이었다는 얘기죠. 음봉일 때는 돌파가 아니다. 갭을 메꾸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매수 타이밍으로 잡을 수는 없고, 언제? 음봉이었지만 밑으로 진폭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던 고점 라인 때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시가를 돌리는, 양봉을 만드는, 즉 시가 타이밍이 돌파 시점이 되겠고, 그 타이밍에 잡아서 요 돌파 D-Day를
공략할 수가 있겠다. 그날 보시면 이렇게 거래 대금이 폭발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W 패턴 또는 M 패턴 D-Day가 나오고 다음은 앞에 있던 고점을 갭으로 돌파하는 시가 갭으로 돌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보실 거는 그 이후에 61,000원 위에서 고점을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이 61,000원대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번번이 부딪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고점대를 벗어나야지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파하기 직전의 그림이 되겠고요. 다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 저점대를 향해서 내려오게 될 텐데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파 4번에 걸쳐 가지고 계속 가격 저항을 받았는데 오늘 보시면 11월 13일 보시면 이 가격 저항선 4번에 걸쳐 있던 가격 저항선을 바로 돌파하면서 아침엔 역시 음봉이었지만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돌파가 나오고 가장 높았던 고점들을 순차적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역시 거래 대금을 같이 보시면 평소에 거래 대금이 이 정도였는데 돌파일에는 2조에 육박하는 2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신고가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61,000원대 고점을 4번에 걸쳐 있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1,000원대 고점이 이 부분이죠. 이걸 돌파하고 나서 계속 상승이 나왔는데요. 돌파 나오고 또 N자 돌파 나오고 또 M 패턴 돌파 나오고 또 이렇게 가격 저항선 4개를 돌파하는 또 돌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1선이 꺾인 시점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우리가 절대 강도 모멘텀에서 우리 21동 평균선이 깨지면 정리하자. 그때까지 계속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저항선 4번에 걸쳐 형성됐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큰 시세가 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사례로 삼성전자의 지금의 모습인데요. 그때 이후에 큰 시세가 나서 9만 원대까지 갔었죠. 그 이후에 이제 21선 이탈하면서 절대 강도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됐고, 자 하락을 8만 원 초반대까지 하락하고 고점은 8만 5천 원대에서 아주 지루한 지금 거의 5개월, 6개월에 걸쳐가지고 지금 지루한 횡보 박스 구간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었던 고점이 8만 5천 원대 이렇게 고점이 여러 개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자, 4월 달에 보시면 이 8만 5천 원대의 고점을 이걸 넘어섰죠. 이걸 돌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가격을 넘겼으니까 돌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건 돌파는 항상 양봉이어야 되고 돌파일에는 대량 거래가 터져가지고 돌파가 나온 걸 확인시켜주는 거래 대금으로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살짝 넘기긴 했지만 돌파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진짜 돌파가 되기 위해서 이 고점대 라인이 지켜줘야 됩니다. 즉 지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지가 되지 않고 빠진다 그러면 이 돌파는 돌파가 아니라 여기는 가짜 돌파, 거짓 돌파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그럼 여기 거짓 돌파를 해서 다시 박스권 앞에 고점대 라인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가 있다? 이 가격 지지 라인 요 8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돌파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상승하지 못하고 이 가격 구간을 이탈한다 그러면 빨리 청산해 줘야 되겠죠. 왜? 이 지지 라인 때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항상 전고점, 전저점인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 고점 저항선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 지지선 라인 때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8만 원대 가격을 이탈했어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7만 8천 원까지 내려갔다가 현재 8만 원에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딱 보시면 계속 이 박스 구간을 이탈했기 때문에 주가가 8만 원 이탈했으니까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야 되는 게 기본적인 가격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가격 이론인데, 여기서도 보시면 하향 이탈하면서도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진 않고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주가, 삼성전자 주가는 이 박스권 하단인 8만 원, 8만 1천 원대로 복귀하게 되면 여기도 가짜 이탈일 가능, 거짓 이탈일 수 있다. 즉 우리가 이런 거 뭐
기술적 용어로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을 이탈했다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 다시 박스권으로 돌아온 게 된 거고 목표 가격은 앞에 있던 고점 때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향후 며칠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저점을 깨러 내려가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식을 뭐 볼 필요가 없겠지만 이 8만 원 초반대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시 이 앞에 있는 종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돌파하기 전에 가격 돌파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 날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M패턴 디데이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M패턴 디데이가 나왔는데 앞에 있는 고점을 아직 높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고점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 26만 원 위에 있던 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다음 날 한번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날 26만 원 위에 있던 1,000원, 3,000원 고점을 갭상승이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하고 급등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급등이 나오게 된 거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신고가 영역에서 왜 급등이 나오냐면 이 주식에 물려있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매수자에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근거는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다 그러면 즉 5천억입니다. 5천억. 그 전에 많이 터졌던 거래대금이 이때 디데이에 뭐 3천억 정도 터졌고 그 이후엔 큰 거래대금이나 할 수 없는데 이날 5천억이 넘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주가가 디데이구나 돌파하는 날이구나라고 확인하고 잡을 수 있는 근거는 앞에 있던 고점대를 신고가 영역대를 넘어가는 자리다가 돌파 매매의 근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돌파 이후에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26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M 패턴 이렇게 나온 거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사례로 자, 최근에 이제 나왔던 사례들도 참 같이 보겠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보시면 이 돌파가 나오기 직전의 그림인데요. 여기에서도 47,700원대, 48,000원 돌파하기 위해서 47,000원 후반대 이렇게 고점이 하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한번 4월 28일에도 이 고점이 앞에 있었는데 그 고점을 살짝 돌파하긴 했는데 역시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고점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볼 때 앞에 있던 역사적 고점이 하나 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잘못 사게 되면 물리게 됩니다. 즉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갭상승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전날 전날 양봉이 하나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못 이날이 돌파일이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매수하게 되면 단기 고점이 물리게 된다. 주의할 거는 항상 돌파가 나올 때의 특징, 제가 뭐라 그랬죠? 돌파가 나올 때는 항상 거래 대금이 수반돼야 된다. 그게 진짜 돌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돌파 전날 보시면 21선, 이렇게 앞에 추세선 이렇게 쭉 연결해 놨는데 고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47,000원 후반대 고점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저점은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는 것처럼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수렴하다 보면 이게 여기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고가를 돌파하는 디데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 예상할 수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는 뭘 확인할 수 있다? 돌파가 나오는 날의 특징, 즉 갭을 순반, 시가의 갭을 순반한다는 거, 갭이 나왔지만 반드시 양봉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앞에 있던 고점들을 다 넘기면서 거래 대금이 폭발해야 됩니다. 거래 대금은 우리가 장 끝나고 거래 대금을 확인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장 중에 특히나 개장하고 나서 30분 사이에 터지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1분에 최소 10억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20억, 50억 이런 식으로 분당 거래 대금이 폭발한다고 하면 오늘이 돌파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날도 평소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죠?
뭐 200억대에 머물러 있던 거래대금이 이날 75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아침 1시간 만에 벌써 평균 거래대금, 여태까지 거래되던 거래대금을 다 넘겼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디데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앞에 고점을 갭으로 넘긴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돌파 갭. 그래서 돌파 갭일 때 중요한 거 시가를 돌리는 양봉이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공략했다고 하면 다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고가 전고점이 있으면서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는 디데이가 만들어졌고 이걸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터졌으면 이제 저항선이었던 이 47,000원 후반대 이 가격이 지켜줘야 됩니다. 즉 지지선으로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요거는 가짜 돌파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돌파 이후에는 요날 이후로 이제 오늘까지도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N자 패턴 또 N자 패턴 고가를 돌파할 때는 신고가 돌파, 전고점들 나란히 있는 고가를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지점에서는 이걸 포지션으로 거래해도 꽤 괜찮은 매매 전략이 되겠고요. 단기 매매로 활용해도 아주 좋은 그리고 돌파가 나온 날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거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최근에 시세가 있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앞에 45,000원대 저 앞에 작년 올해죠. 1월 달에 고점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여러 개의 고점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고점이 연속적으로 발생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 앞에 있던 고점을 주가가 21선 뚫고 들어가면서 올라가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죠. 돌파를 시도했지만 갭상승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뭡니까? 음봉이죠. 음봉. 시가 갭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음봉이라는 거. 음봉일 때는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 중요한 거 돌파일은 항상 갭상승이 나와서 양봉이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갭을 메꾸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즉 전고점에 부딪히고 다시 하락해버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전날에 음봉도 극복해야 되고 음봉을 극복하면서 앞에 있던 고점들 45,000원에 있는 고점들을 다 넘겨줘야 되겠죠. 다음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날 보시면 시가에 갭이 크게 뜬 건 아니지만 작은 갭이 나와서 일단 전날 음봉을 빠르게 극복했고 앞에 있던 고점들을 차례대로 넘기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거의 3,000억에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폭발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날이 돌파일이다. 그럼 이런 돌파일에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 전날 음봉의 시가를 돌파하는 시점 아니면 앞에 있던 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타이밍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장중에 이제 분봉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빠른 타이밍을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한번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갭상승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던 역사적 고점을 빼더라도 전날 음봉을 극복하는 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다음날 이 음봉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약간의 갭상승이 나왔지만 음봉이죠. 음봉이기 때문에 이때는 접근하면 안 되겠고 자, 양봉으로 돌리는 시점이 요 자리입니다. 양봉으로 돌리는 시점이 43,900원. 그래서 양봉으로 돌리는 시점에서 1차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날 시가가 44,950원입니다. 그러면 이 당일 시가를 돌리는 시점부터 전날 시가가 44,950원이니까 요거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돌파일은 시가에서 어디까지다? 2%에서 2.5% 이내 구간에서 매수를 접근할 수가 있겠다. 그게 첫 번째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일 시가부터 전일 시가 라인, 즉 45,000원이 있는데 여기 45,000원 돌파하기 전에 잡아주면 되겠고 그 앞에 있던 고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고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면서 이걸 가져갈지 말아야 될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조금 뭐 물량 조절을 한다고 하면 시가 라인에서 한번 잡아주고 44,950원 돌파하기 전에 좀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점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담아줘도 되겠다. 근데
이 2% 정도 이 2.5%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그냥 관망하다가 이 앞에 고점을 돌파할 때 전체적인 물량을 매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단기 고점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돌파할 때 이격이 큰 상태다. 예를 들어서 5% 정도 이격이 있는데 그걸 돌파한다고 덥석 매수하면 일시적으로도 물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단기 고점이 돼서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격이 작을 때, 막 2, 3% 범위 내에 있다 그러면 그런 고점을 돌파할 땐 타이밍이 되겠지만 좀 큰 상태에서의 고점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 고점 돌파하기 전에 잡아주는 게 요령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파하고 나서 2, 3%에 있던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큰 시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활용하면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전력이 최근에 한번 고가 갱신이 나왔습니다. 일봉을 해서 보시면 이 앞에 있던 3월 달에 있던 고점이죠. 저 고점과 당일 이날 돌파하기 전도 보시면 갭상승이 나와서 저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일시적으로 고점만 높이고 음봉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어라고 비슷한 케이스죠. 갭상승 음봉입니다. 전날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었고 다음날 갭상승 음봉이면 못 갑니다. 이런 차트에서 다음날 이 음봉을 극복하고 앞에 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디데이가 만들어졌고요. 거래 대금이 역시 3천억 넘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가, 갭상승이 나왔을 때는 시가가 중요하고 앞에 있던 역사적 고점들을 돌파하는 자리들, 여기서도 보시면 시가에서 가격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 그다음에 전날에 시가가 25,100원 이런 타이밍에서 매수를 잡아주면 되겠다. 자, 사례들을 제가 또 역시 많이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비슷한 사례는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역시 또 뭐 비슷한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현대건설이 돌파가 나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고점을 조금씩 낮춰주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었고 저점은 또 역시 조금씩 높여주면서 삼각 수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돌파라든가 수렴 후 돌파라든가 뭐 이런 돌파도 마찬가지로 돌파 시점에서는 항상 전고점, 역사적 고점을 넘겨야 되고 돌파 시점에 예를 들어서 갭이 떴다 그러면 반드시 시가를 극복해야지 돌파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역시 돌파할 때 이게 진짜 돌파가 나오는지 돌파 후에도 계속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거래 대금 터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겠고요. 두산중공업 최근에 대한전선 최근 이런 종목들까지 제가 사례를 준비했는데 이런 사례들은 제가 노란톡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돌파 전략 세 번째 시간으로 이동평균선 돌파에서 W 패턴, M 패턴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가격 돌파에서 중요한 거 갭이 떴을 때 시가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전고점, 전일 음봉일 때는 전일 시가도 되고 고점도 됩니다. 그다음에 역사적 고점, 고가를 극복할 때 디데이가 되는데 역시 그때 거래대금이 중요하고 이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격이 작은 상태에서 돌파는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되겠고 이격이 큰 상태에서의 돌파는 이건 돌파가 아니라 단기 고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